내 칼을 받아라 하고 얘는 버텨주고 얘는 쭉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느낌 나세요? 어깨 엄청 넓어졌어. 10년 전쯤에 저한테 와서 도수치료를 10번 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근데 저는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싹 훑어봤는데도 옛날에 봤던 얼굴, 여기 반가운 얼굴 있네요 라고 딱 기억을 할 정도로 저는 옛날에 왔던 분들도 다 기억하거든요.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정보들이 저한테는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밝은 모습이었었어요. 10년 동안 잘 지내셨죠? 치료가 10년 만에 왔어. 그럼 나 어떻게 먹고 살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뒤로 이제 필라테스 헬스 같은 것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허리를 숙일 때 불편함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고, 2년 전부터 무릎 통증이 다시 시작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있고, 특히 이제 2주 전에는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MRI 찍었는데 디스크 퇴행하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누워있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가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불편하세요? 허리는 뭐 10년 넘게 계속 만성이어서 묵직한 느낌은 가져가는 거고. 네. 근데 그냥 차올만 하는 거고, 무릎이 이제 필라테스를 하다가 이제 다쳤었거든요. 런지 같은 걸 하다가. 네. 그 뒤로 오를 때나 무게가 이렇게 가해질 때 묵직하게 통증이 오는 거랑, 최근에 아킬레스건 염증이 일주일 동안 지속돼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걸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헬스 하다가 엘보가 와서 또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자꾸 다쳐서 네. 아무 운동을 할 수 없는, 한 달 정도 아무 운동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 아, 네. 내가 좋아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들이 오히려 나의 무게들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이제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쓰이던 쪽의 근육만 더 많이 쓰이고 부하가 가는 쪽에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면 할수록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하면 좋은 건 알겠으나 뭔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아픈 거죠. 이 경계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운동 지도자의 역할인 거고, 그것들이 내 몸에 이제 체력으로 남거나 쓰는 방법들을 배움으로써 통증이 줄어드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신청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옆으로 살짝 한번 돌았을 때 엉덩이가 앞으로 엄청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무너진 허리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이 체형 중에 하나인데 무너진 허리입니다. 이렇게 허리가 무너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음표 모양입니다. 보이죠? 물음표 모양으로 사람이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눌려? 무릎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가니까 물음표처럼 이렇게 떨어지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고 엉덩이는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뒤로 처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무너진 허리, 무너진 골반의 형태처럼 보이니까 얘가 어깨는 똑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무릎하고 허리 쪽으로 체형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앞에서 보면 크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 앞에 요 옷이 이렇게 떠요. 이런 분들은. 왜냐면 옷은 이렇게 추처럼 떨어지면 무게중심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공간이 많이 뜹니다. 요 사이가. 그래서 옷이 이렇게 붙지는 않고 이렇게 뜬다, 이렇게 들려서 뜬 것처럼 여기가 보인다 그러면 이런 체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 앉아있는 직업군들 또는 오래 앉아서 뭔가 사무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 있을 때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신림동에서 고시촌에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라는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고시촌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공부에 끝이 없이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자꾸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제가 이제 무료 강연을 옛날에 10년에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 블로그에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에도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왜냐면 아픈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신림동 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무료 강의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통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치료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분들 보면 정말 내가 뭐 마음이 더 아파요. 얼마나 몸이 이제 아프겠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이제 공부같이 이렇게 고시생들 보면 끝이 없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 친구도 많이 울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변호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와서도 많이 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진짜 내 몸은 계속 아프고 공부는 해야 되고 이게 하면 할수록 어깨 등대에서 불나듯이 아픈데 이것 때문에 공부를 쉬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들이 너무 슬퍼하는 경우들도 많고 많이 아파서 울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많이 치료해야겠다.
이런 친구들 많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서 그때도 이제 무료 강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앉아있는 동안에 자세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골반이 뒤로 젖혀지면서 골반과 이 각도가 허리가 무너지면서 요 사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라는 게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줘서 완충을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눌리면서 거기가 자꾸 이제 신경들이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접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가 접혀 있고 여기는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이걸로 한번 수건을 덮어서 한번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가 접힌 겁니다. 왜? 앉아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보이죠? 여기 옆모습이 이렇게 접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자꾸 접혀서. 그러니까 일어서도 이 접혀 있는 애가 이렇게 일어서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보이죠? 옆으로 봤을 때 요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요게 접혀 있는 요 복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야 돼요.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계속 여기가 접혀져 있으면 그게 허리의 통증으로 계속 오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까요? 어때요? 빵빵해서 요 가운데가 아프죠? 네. 느껴지시죠? 요 가운데가 엄청 줄이 세게 강하게 있어요. 레깅스를 입어서가 아니라 요 가운데가 한 줄이 쑥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가 들어가 있죠. 그게 이 어깨가 여기에서 보시면 떠 있어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떠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여긴 또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어깨가 내려오면 얘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겠죠. 얘가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면 얘도 올라가. 그래서 가운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뒤로 내려가면 얘는 내려와요. 그러면 가운데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평평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가운데 만져보면 여기가 아파요. 많이 아프시죠? 여기 가운데 이 쇄골과 쇄골 사이에 가운데 있는 뼈가 엄청 굳어 있습니다. 여기가 굳어 있는 분들 보면 이 자리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어깨, 목에 잡고 있는 요쪽도 저림 증상들이 같이 나옵니다.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요게 너무 굳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고 후 내쉬겠습니다. 하면 아까보다 좀 풀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요렇게. 그러고 나서 요게 이렇게 가운데로 올라가면서 이 아래쪽에 이 씹는 근육들이 이게 앞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옷을 당기고 있듯이 여기가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씹으려고 하면 이게 당기는 힘과 얘가 턱을 올리는 힘이 있겠죠. 이 저작하는 힘이 강해져요. 왜? 얘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열리고 있으면 살살 씹어도 돼. 근데 씹는 게 뭐야? 턱이 아래턱이 위턱보다 들어가 있죠. 맞죠? 위턱보다 아래턱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턱이 앞으로 나오니까 얘가 뒤로 당기면서 씹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작근이 강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은 무조건 저작근 옆에를 만져보면 여기가 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엄청 여기도 튀어나왔지만 여기가 이만한 물풍선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얘를 어떻게 와 엄청 딱딱하죠. 아프죠. 얘를 풀어줘야 됩니다. 너무 아프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호흡해 보겠습니다. 한 번.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 어때요? 괜찮죠? 요렇게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씹는 게 또 뭘로 씹죠? 앞니로 물건을 자르죠. 자르니까 이 씹는 힘이 이제 어디로 가? 앞니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딱딱해지겠어요? 앞니 요 앞쪽 부분이 굳는 거야. 콧구멍 바로 아래쪽. 왜? 씹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요 앞니 쪽에 여기 한번 눌러봅니다. 이게 인상 벌써 찡그리세요. 자, 또 호흡해볼까요?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펴서 내려야 되는데 피지를 못하고 더 당겨지는 힘이 가해지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요? 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고 하신다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당기는 힘이 더 강하게끔 사용하고 운동하면 할수록 요 앞에가 너무 강했던 거죠. 자, 지금 어떠세요, 느낌? 아까보다 훨씬 낫죠? 네, 이렇게 좀 풀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앞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미간에 튀어나오는 게 얘를 이렇게 씹으면 나 보세요. 미간이 하고 찡그러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미간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혹시 눈썹 위쪽 부분이 튀어나왔다 나처럼 그런 분들은 이게 강하게 쓰는 거라 여기에 힘을 너무 센 거예요. 여기 미간 바로 위쪽. 그럼 여기를 한번
눌러보는 거죠, 우리가. 이분 보시면 여기가 엄청 튀어나왔어요. 느껴지죠? 여기도 같이 아프세요? 여기 엄청 아프죠? 여기까지 같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요 느낌. 우와, 많이 굳었어. 내쉬고. 좀 풀린 느낌 나세요? 네. 요렇게. 하고 나면 목의 긴장도가 풀리면서 어떠세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요렇게. 목의 긴장도 같이 풀려요. 아까처럼 요렇게 당기고 있던 요 앞쪽 근육들이 풀리면서 이제 입을 살짝만 닫아도 되는 현상으로 바뀌면 여기가 훨씬 더 낫고 어깨가 보시면 여기가 붙었죠? 보이시죠? 요 어깨선이. 바닥에 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여기도 같이 풀린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요 배도 아까 가운데 쑥 들어갔던 애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만지면 편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아랫배가 들어갔어. 요 아랫배. 골반에 있는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들어가고 얘가 완만하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같이 말리면 안 되겠죠. 어깨가. 그러면 의자 하나만 여기다 좀 준비하고 우산 하나만 갖다 줄까요? 어깨 등이 말리고 앞쪽이 굽었다. 그러면 여기 어깨에서 튀어나온 부분과 여기 안으로 음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어깨가 앞으로 좀 말린 거예요. 이 음영이 생긴 분들은 대부분 말린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펴지면 편편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려면 얘를 당기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돌면서 바닥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뒤로.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당기거나 깍지를 껴서 자꾸 잡아당기죠. 그러면 깍지를 껴서 당기면 여기 음영이 어떻게 돼요? 더 짙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무조건 따라하다 보면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요걸 먼저 하시면 좋은데 자, 한번 여기에 앉아보겠습니다. 이분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칼 뽑기를 할 거예요. 자, 와, 보이지? 칼을 뽑아, 이렇게. 위로 뽑을 거야. 이거 칼이라 생각하고 이걸 뽑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당기는 동작들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렇게 당기는 거. 그러니까 얘를 칼 뽑는다 생각하고 한쪽 손으로 여기 잡고 얘를 잡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뽑아. 이렇게 뽑아내는 동작. 보이죠? 이렇게 칼을 뽑아내는 것처럼 딱 잡고 자, 팔을 펴. 이렇게 펴. 여기서 얘를 쭉 뻗어봐요. 쭉 뻗어. 그렇지. 뻗고 얘는 당기고 얘는 밀고 이 등개를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등이. 이렇게 뽑아. 쭉. 너무 세게 안 뽑아도 돼. 괜찮아. 원수를 그렇게 막 할 건 없어. 쭉 해서 가운데까지 뽑아줘. 일단 이렇게 하고 내리고 이렇게 90도만 해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쭉 해서 쭉 뽑아. 이렇게. 그렇지. 하고 내리고. 자, 90도입니다. 저 앞에 보시고 그렇지. 하고 자,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얘는 버텨주고 얘는 쭉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내리고. 됐죠? 다시 또 내 칼을 뽑아. 이렇게. 하고 몇 개까지? 10개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손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반대손으로 할 때도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90도까지도. 그리고 얘 이번엔 거꾸로 이제 내려야겠죠? 이렇게 올렸으면 내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릴 때는 거꾸로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벨트를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전벨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척 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끝에를 또 딱 잡고 얘는 밀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밀어. 이렇게. 됐죠? 손등은 앞을 보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는 내리고. 그렇지. 얘는 올리고.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내리는 애가 같이 버텨주는 겁니다.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고 해서 이렇게. 팔을 좀 더 뻗어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해서 올렸다가 얘는 어디까지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90도까지만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또 올리고 쭉 팔 좀 펴고. 그렇지. 펴고 살짝 구부리고 자 하고 내리고. 이렇게. 다시 좀 더 이렇게 올리고. 이거 잘 안 되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해서 내리고. 세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안전벨트 내리듯이. 요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요 두 개를 해주고 나면 견갑대에 안정화가 생겨서 여기가 딱 내려가서 견착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려붙어서 딱 붙는 거죠. 여기에. 이 견착되는 움직임을 하는 거라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내가 어깨 힘이 들어갈 정도로만 해서 칼 뽑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반대로 잡고 안전벨트 내리듯이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이 어깨가 견착되는 느낌으로 오른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이제 한번 서볼까요? 어깨가 떡 벌어진 느낌 나세요? 어깨 엄청 넓어졌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어깨를 이렇게 당기죠. 네.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날개뼈가 딱 붙는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몸이 중심을 잡을 수만 있게 하면 지금 딱 서 있을 때 무게중심이 맞는 느낌 나나요? 네.
가운데 왔고 가는 느낌 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